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이라면 아마 이미 헤어지고 상대방한테 매달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재회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매달렸나?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 완전 실수한 건가? 그리고 대부분의 재회 콘텐츠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매달리지 마세요. 시간을 주세요. 매달리면 망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라면 지금 시점에선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이미 매달린 나는 어떡하라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매달리는 게 항상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매달렸던 그 행동이 재회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매달린 행동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또 우리 관계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 매달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달려도 괜찮은 3가지 상황과 그럼에도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상황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지 아니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건지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두 번 잡아보는 걸 넘어서 상대방이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 매달림이라는 건 보통 재회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근데 모든 상황이 보통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존재였는지에 따라서 같은 행동일지라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3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대조해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픈 케이스는 상대방이 나를 정말 좋아했던 경우예요. 상대방이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나에 대한 감정이 컸던 연애인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헤어지고 매달렸을 때 곧장 재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 대한 감정이 크다면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더라도 상대방은 내가 밉지만 그게 또 금방 미화가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여러 번 붙잡았는데도 잡히지 않는 거라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감정을 억제하고 억누를 수 있을 만큼 이 관계를 이어나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믿음을 다시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에너지도 당장은 없는 거고요. 이런 경우엔 보통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 상대방을 서운하게 만든 사건들의 요인들을 내가 가진 본인에 대한 감정과 결부짓는 경우가 많아요. 표현이 조금 어렵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상대방을 서운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한 게 내가 그만큼 상대방을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소한 다툼이나 내가 한 실수를 상대방은 내가 본인에 대한 감정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을 가볍게 잡아보듯이 말한다거나 속마음은 아니지만 겉으로 쿨하게 받아들이고 물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다. 저 남자는 혹은 저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게 맞았구나. 나를 좋아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헤어지자 했을 때 계속 매달렸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인의 이별 결심을 더 확고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내가 상대방을 붙잡는 게 마냥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있습니다. 너 없으니까 후회된다, 허전하다, 내가 돌아보니까 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저 어떻게든 잡아보기 위해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설득하거나 감정만 쏟아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붙잡더라도 상대방이 왜 떠났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내가 상대방이 뭐 때문에 힘들었을지, 뭐 때문에 상처받았을지를 곰곰이 생각을 하긴 했지만 핀트를 잘못 잡는 경우도 많이 봐왔어요. 판단을 잘못해서 상대방이 생각했던 이별의 이유와 영 다른 이유, 혹은 정작 상대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들을 나열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붙잡고 사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그런 나를 보고 너는 이 시점에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위험이 커지겠죠. 다음으로 매달리는 게 재회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경우는 상대방의 자존감이 낮거나 애정결핍이 있는 경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연애하면서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매달렸다는 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건 맞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는 맞구나. 이런 확인받는 마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마음은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애할 때 이미 상대방을 너무 많이 달래고 또 비위 맞춰주고 내가 끌려다녔다면 어떨까요? 헤어지고 또 매달리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까지 매달리네? 별로다. 이런 식으로 매력이 더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본인에 대한 가치도 낮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에게 매달리는 사람은 더 가치가 낮을 거라고 무의식 중에 판단해버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연애할 때 어르고 달래고 비위 맞춰주는 등등 내가 끌려다닌 연애였다면 내가 매달리는 건 역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연애할 때 상대방의 어리광을 적당히 받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서운해하더라도 나의 줏대를 잘 지켜가면서 내가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면 매달려도 괜찮다는 거죠. 이때는 오히려 상대방한테 안정감이나 애정을 충족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질린다, 매력없다, 이런 느낌보다는 얘가 나를 이만큼 좋아하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자존감이 낮았고 내가 계속 매달리는 연애였다면 헤어지고 나서도 매달렸을 때는 최악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실 분도 계실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곤 한다는 특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 중에서도 한때는 본인과 애착을 형성했던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헤어졌더라도 나에 대한 생각 투자를 끊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SNS 관리를 한다든지 상대방이 이별을 합리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멘트를 보내는 게 있겠죠. 나에 대한 오해를 풀거나 상대방이 했었을 어떤 잘못을 가볍게 짚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달리는 게 재회에 도움이 되는 세 번째 케이스는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확률이 낮은 경우예요. 상대방이 나랑 헤어지고 당장은 연애할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외로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상대방의 상황이 군인이라서, 지방 구석에 있어서, 혹은 동성 집단에만 있고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어서, 아니면 사실 이 사람이 연애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아서 등등등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나에 대한 생각이 나기가 쉬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외로움이란 감정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물론 외로움이란 감정이 들어도 본인이 헤어지자고 한 이상 이성의 끈을 잡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과정에서 나의 진심을 잘 전달했다면 그게 일종의 여지가 될 수는 있어요. 상대방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나한테 마지막까지 진심이었던 사람은 저 사람이었는데 연락을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슬슬 내가 약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헤어질 때 나도 단호하게 끝냈거나 붙잡는 모습 없이 쿨해 보였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연락하기가 겁이 날 거예요. 나한테 연락했다가 혹시 욕먹거나 차갑게 대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매달렸던 기억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번 연락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심리적 안정망이 되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매달리는 게 재회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세 가지 상황을 말씀드려봤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의 이성적인 끌림이 높았던 경우. 둘째, 상대방의 자존감이 낮은 경우. 셋째, 상대방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길 가능성이 낮은 경우.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과정이 너무 과했다거나 상대방의 성향이나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달린 경우라면,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아주 싫은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기서 더 매달리는 행위 자체가 플러스 요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조금은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서 여기서 내가 좀 더 설득하면 되겠거니, 이런 생각에 몇 날 며칠 몇 주를 미친 듯이 더 매달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려버리게 한다던가, 상대방한테 찾아가서 뭐 집 앞이나 동네 근처에서 기다린다거나 다른 번호로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고 뭐 톡을 하고 문자를 한다던가, 이런 행동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와의 재회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는 감정까지 털어내버릴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내가 본인을 붙잡는 행동이 흔들리기도 하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지치기도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질려버린 그 이후에는 혐오의 감정까지 들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달리고 붙잡는 행동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될 필요는 있겠죠. 이렇게 이번 영상에선 제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미 매달려 버렸는데 재회 확률을 떨어뜨리진 않을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해보는데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설령 매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매달려 버렸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돌릴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후회만 하는 건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거든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이 다음 기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과 재회를 바라는 게 1년 뒤, 2년 뒤 그때의 나를 위해서도 정말 맞는 건지, 다른 사람을 만난다 했을 때 똑같은 문제를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모쪼록 지금 제 얼굴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